기후변화로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이 녹는 바람에 봉인되었던 고대 바이러스와 병원체까지 누출되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험이 가속되고 있는 중인데 치사율 100%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다가 누출된 고대 바이러스 등과 예측할 수 없는 결합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결코 지난 3-4년 정도의 팬데믹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야말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월 16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제조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람과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도록 조작된 실험용 쥐에게 투여했고 쥐들은 눈, 폐, 뼈, 뇌 등의 기관이 감염돼 8일 만에 모두 숨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치사율이 100%라고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 이전에 보고된 다른 연구 결과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전학 연구소의 역학 전문가인 프랑수아 발루는 연구의 생물 안전성 수준과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2016에서 2019년 우한에서의 연구와 같이 잠재적인 병원체 연구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생물학적 안전기준 없이 무모하게 실험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겟나디 글린스키 전 스탠포드 의학 박사도 이런 광기는 너무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지를 안다면 중국 정부는 이런 무도하고 끔찍한 실험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피해를 되짚어보자면 국제보건기구가 2020년 1월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3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5월에 해제하기까지 전 세계 230국에서 대략 7억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는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스페인 독감 감염자 수 5억 명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며 이 중 6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실업자 증가, 경제 성장률 감소, 무역 정체, 교육 파행, 여행산업 타격 등 경제와 사회의 다방면에 간접적 피해가 누적되었고 그 부작용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겨우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온 현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음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이 녹는 바람에 봉인되었던 고대 바이러스와 병원체까지 누출되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미국 미시간 대학교 등 소속 국제 연구진은 영구 동토층 밖으로 나온 고대 바이러스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적하기 위해 고대 바이러스와 현대 박테리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관찰해본 결과 고대 바이러스의 1%가 종 다양성을 최대 32% 감소시키는 등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성공적으로 기존 생태계에 정착한 고대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진화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험이 가속되고 있는 중인데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다가 누출된 고대 바이러스 등과 예측할 수 없는 결합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결코 지난 3-4년 정도의 팬데믹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야말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실험부터 철저히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류는 결국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